무릎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도 괜찮고 크게 문제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 무릎은 계속 아픕니다. 오래 걸으면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하고 어떤 날은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앞쪽이 뻐근하기도 합니다. 사진에는 분명 문제가 없었다는데 왜 계속 아픈 걸까요? 이럴 때 저는 무릎 사진만 보지 않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허벅지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재활 정선생,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영입니다. 오늘은 엑스레이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무릎이 계속 아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왜 무릎은 아픈 걸까요? 무릎 엑스레이는 괜찮다는데 왜 계속 아플까요? 엑스레이에서 잘 볼 수 있는 건 주로 뼈와 관절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릎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가 훨씬 많죠. 걸을 때 무릎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허벅지가 충격을 얼마나 받아주는지는 엑스레이 한 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괜찮다면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무릎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움직일까요? 엑스레이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예요. 관절 간격은 어떤지, 뼈의 모양은 괜찮은지,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엑스레이가 정상이라고 해서 무릎이 움직이는 방법까지 정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서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걷고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 일어나고 쪼그려 앉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무릎에는 계속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무릎은 이런 움직임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반복한다는 거죠. 무릎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일을 할까요? 무릎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움직일까요? 우리는 걷기만 해도 하루에 수천 번의 무릎을 사용합니다. 한 걸음에서 생기는 작은 차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수천 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무릎 통증에서는 한 번의 큰 충격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음이 무릎을 힘들게 만들까요? 걸을 때마다 발은 땅을 딛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몸에는 충격이 생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그 충격을 무릎 하나가 전부 받지 않습니다. 발목이 움직이고요. 무릎이 부드럽게 굽혀지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힘을 쓰면서 충격을 여러 곳으로 나눠받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다리 전체가 하나의 충격 흡수 장치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곳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이 대신 움직여야 하죠. 발목이 뻣뻣한데 왜 무릎이 아플까요? 한쪽 발목이 반대쪽보다 잘 안 움직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걸어야 하죠. 몸은 어떻게 할까요? 안 움직이는 곳 대신 다른 곳을 더 움직입니다. 발목의 움직임이 부족하면 무릎이나 골반이 대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걸 수천 번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릎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요? 우리 몸은 좌우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쪽 발목을 다쳤다거나 한쪽 무릎이 뻣뻣하다거나 오랫동안 한쪽 다리를 더 많이 사용해 왔다면 좌우 움직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보다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계속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발목에서 필요한 움직임이 부족하면 몸은 다른 곳에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무릎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발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골반까지 움직이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한쪽 무릎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아도 발목이나 골반에서 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이 계속되면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허벅지를 고르게 못 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무릎이 아프면 허벅지 운동부터 하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허벅지가 세냐 약하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많이 쓰고 어디를 못 쓰냐도 중요해요. 한쪽 근육만 계속 버티고 다른 근육은 제때 일을 못하면 무릎도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운동은 무조건 세게 하는 것보다 힘을 고르게 나눠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아프다가 왜 오래 걸으면 아플까요? 무릎 앞쪽에는 우리가 흔히 무릎뼈라고 부르는 작은 뼈가 있어요. 무릎을 굽혔다 펼 때마다 이 뼈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은 무릎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허벅지가 어떻게 힘을 쓰는지,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발이 땅을 어떻게 딛는지에 따라서도 무릎이 받는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허벅지가 약하니까 허벅지 운동을 하세요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근육이 필요한 순간에 힘을 적절하게 나눠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오래 걸을수록 더 잘 나타나죠. 왜 처음에는 괜찮다가 오래 걸으면 아플까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30분, 1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아프신가요? 처음에는 근육이 충격을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 오래 걸어서
근육이 피로해지면 그 역할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충격은 어디로 갈까요? 관절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근력이 세냐 약하냐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진료실에서 한 번 힘을 줬을 때 근력이 좋다고 해서 30분, 1시간을 걸은 뒤에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겠죠. 근육이 지치기 시작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무릎을 덜 굽히기도 하고요. 몸을 한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반대쪽 다리에 더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근육이 받아줘야 할 충격을 관절이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엔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 걸으면 아파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정보죠. 단순히 관절이 얼마나 닳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근육이 얼마나 오래 제 역할을 해주는지도 봐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차이가 잘 드러나는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계단이죠. 왜 평지는 괜찮은데 아플까요?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만 내려가면 무릎이 아프신가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냥 몸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브레이크를 잡듯이 몸을 천천히 내려줘야 해요. 그 힘이 부족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무릎 앞쪽이 더 많은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통증은 무릎이 닳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충격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을 받으면서 무릎을 굽혀야 해요. 그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몸이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 발목이 뻣뻣하고 허벅지와 엉덩이가 힘을 고르게 쓰지 못하고 여기에 근육까지 피로해져 있다면 몸은 가장 편한 방법으로 계단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간다거나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기도 하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냥 바깥으로 밀면서 운동하면 되는 건가요? 무릎이 안쪽으로 무릎만 고치면 스쿼트나 계단에서 무릎이 자꾸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무릎 바깥으로 밀면 될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릎 위에는 골반이 있고요. 그 아래는 발목과 발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제대로 버티지 못해도 발목 움직임이 부족해도 무릎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 위와 아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제가 무릎을 볼 때 발목과 골반까지 확인하는 이유예요. 통증이 있는 곳만 치료하는 것과 통증을 만드는 움직임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무릎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방식으로 걷고 같은 방식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같은 근육만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다시 같은 부위에 힘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의 목표는 무릎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릎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릎이 아프다고 허벅지만 세게 만들면 될까요? 걸을 때는 허벅지만 쓰지 않습니다. 발목, 무릎, 엉덩이가 함께 움직이고 여러 근육이 힘을 나눠 쓰죠.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을 실제 걸음에서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과 잘 걷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부족한 근력은 키워야 합니다. 최소의 근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좌우 발목과 무릎의 움직임의 차이가 크다면 필요한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허벅지와 엉덩이가 힘을 적절하게 나눠 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걷고 한쪽 다리로 버티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에서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결국 우리가 회복시키려는 것은 근육 하나가 아닙니다. 움직임 전체라고 봐야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엑스레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관절의 모양은 괜찮아도 한쪽 발목이나 무릎이 덜 움직이고 그 부족한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 대신하고 특정 근육만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걷는 방법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충격을 잘 받아주지만 오래 걸어서 피로해지면 그 충격이 무릎에 더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음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천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볼 때는 무릎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발목부터 무릎, 골반까지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좌우 차이는 없는지, 근육이 힘을 고르게 나눠 쓰는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걷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 번의 움직임이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 반복해도 무리가 가지 않는 움직임을 만드는 것. 그게 무릎 재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사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사진 속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 정선생, 재활약과 전문의 정영이었습니다.